오늘은 시작 음악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BTS의 불타오르네인데요. 옆 채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는 지금 같은 시간에 BTS가 출연하죠. 저희도 물론 BTS 부럽지 않습니다. 국회의 BTS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BTS 김기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함께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또는 표창원을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 하이킥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라운드 1. 4차 추경 통과를 앞두고 뇌관으로 떠오른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금요일인 18일엔 추경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역시 통신비 지급은 무의미하거나 하나마나한 지원이 아니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무차별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고 있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남경.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통신비 2만 원 지급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잠깐 소개하고 두 분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7040님. 코로나로 걱정이 많은 국민에게 통신비보다는 전 국민 독감 백신을 실시해주면 좋겠어요. 김남경 님의 문자는 김기현 의원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남경님께서 저 같은 서민에게는 통신비 2만 원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네요. 네, 진혜정 님의 문자는 서른 의원님께서 저는 전 국민 작게라도 다 주는 게 맞고 그게 단 몇 개월이라도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혜정님이 쓴 댓글입니다. 네, 2690님 통신비 지원, 통신비 다 약정인데 해줘봐야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신사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는 편의점에서 바로 바꿔 드실 수 있는 바나나킥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죠. 오늘부터 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추경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요. 한편으로는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요. 여야가 모처럼 정책으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두 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메시지에 대한 또 정책에 대한 토론보다 메신저에 대한 공격, 서로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문제제기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굉장히 불만이고 네.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토론하고 또 때로는 그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제가 17대 때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서른 의원님께서는 좀 더 일찍 들어오셨는데 그 무렵만 하더라도 이렇게 메신저, 스피커를 공격하는 형태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이게 더해진다. 이걸 또 일종의 팬데믹 현상처럼 번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런 잘못된 현상이 이제 팬데믹이라는 것이 꼭 나쁜 의미는 아닌데 정치권에서는 나쁜 의미로 지금 계속 작용되고 있어서 네.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서른 의원님은요? 근데 이게 국회가 워낙 서로 다투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정책 경쟁도 많이 하거든요. 네.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 계셔봐서 아시지만은 예.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정책 경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법 토론 많이 하고요. 예. 굉장히 하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정책 세미나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여야 같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기도 하고 서로 또 대택적 입장에서 같이 또 토론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정책 토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때는 정책 토론은 뒷전으로 가고 그냥 여야가 그냥 축을하고 싸우기만 한다. 예. 이런 인식이 주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바로 정책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도 비판이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경수 지사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오늘 강하게 이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어떻게 주나마나인가 방역 필수제다 이런 취지였죠. 먼저 김기현 의원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국민이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매우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겠죠. 뭐 네. 2만 원이나 20만 원, 200만 원이라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어차피 주어진 재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특히 이제 국가가 전액 다 부채를 채무를 얻어서 빚을 얻어서 지금 이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통신비 2만 원이라도 지원해드리면 안 받는 것보다 훨씬 좋으시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어떤 승수 효과를 시장에서 일으킬까? 가령 뭐 이게 시장에서 그 돈 2만 원을 지원한 다음에 그것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또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또 그 다시 공급하게 돼 이렇게 해서 이게 번져 나가는 승수 효과 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냥 대기업에 들어간 다음에 끝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대기업에게 별로 뭐 이익이 될지 어떻게 그 여부 떠나서 실제로 승수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자칫하면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대기업만 배불려준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생긴 그 4차 이 추경 이게 제 기억으로 한 60년 만에 처음 같은데요. 네. 이런 추경을 저희 야당에서 먼저 하자고 그랬습니다. 워낙 급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야당이 사실 반대하는 쪽이 대부분인데 저희들이 먼저 하자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그만큼 급한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2만 원씩을 이 전 국민에게 사실상 지급한 형태가 된다면 그 돈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거의 증상이 비슷하니까 네.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 독감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중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 접종 그 이제 치료까지 나중에 받아야 될 상황까지 오는 거죠. 네. 검사 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하다는 거죠. 네. 대략 검사 비용이 10만 원 뭐 이상 이렇게 된다 그래요. 코로나 검사 비용이. 근데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독감에 안 걸리면 코로나 의심받아서 검사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는 거고 네. 코로나하고 독감이 같이 걸리면 기침을 하게 되니까 독감 환자들이요.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져 나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도 예방이 된다는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또 그 더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 자가 격리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 많이 줄 수가 있다. 네. 사실 주변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검사 받으러 갔다 그러면 왕따 당합니다. 주변 낙- 사람들이 낙인 효과가 나죠. 가까이 오지 예. 말라 그러고 이웃에 사는 것도 겁나고 눈치가 보여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단 말이죠. 네. 근데 독감에만 걸렸을 뿐인데 코로나 때문에 검사 받았다 그러면 난리가 나니 그런 것도 줄여줄 수 있다. 그래서 네. 기왕에 쓴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죠. 네. 소론 의원님 반론 주십시오. 네, 뭐 좋은 의견 내셨네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전 국민에게 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이번에는 이 내수를 이 세출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 국채거든요. 전부 다 국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만 원씩 저는 전 국민에게 지원해서 전 국민은 13세 이상 네. 해서 위로를 좀 드리도록 하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도 뭐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애들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가 많이 나갑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도움도 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방역에 지금 적극 도와주신 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해드리자 이런 취지도 되고 아하. 그래서 성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일정 정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예방주사 독감 예방주사를 놓지 않은 부분도 3천만 명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있지만은 이거 가지고 전 국민을 하자는 모자라거든요. 그러려면은 이게 문제가 조금 생깁니다. 아하. 이런 문제도 생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와이파이를 무료 와이파이를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료 와이파이 확대하는 방안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저런 걸 다 궁리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맞지가 않다. 빨리 결정했기 때문에 빨리 집행하는 게 좋다. 아하. 이게 지금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4821님 문자 바로 보내주셨는데요. 방탄소년단 아니고 방탄중년단 설훈 김기현 의원님 오늘 통신비 정책토론 끝까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께서 지금 끝까지 듣겠다고 하셔서요. 일단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에 4번씩이나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김기현 의원님께서 60여 년 만이다고 말씀을 주실 만큼 경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은 9월 18일, 즉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처리를 해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소론 의원님, 그런데 문제가 이 예산은 당연히 각 상임위 예결 소위 전체 회의 또 예결 특위 본회의까지 첩첩산중 아니겠습니까? 금요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그 정세균 총리가 네. 4차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본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아마 상임위 이 심의를 예비 심사를 할 겁니다. 네. 하고 그 뭐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는 거의 뭐 규모가 적기 때문에 네. 끝날 것 같고 그리고 16일 예결특위에서 정책 집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하루 다닙니다. 17일에는 예결 소위에서 정밀 심사를 이제 하게 되고 네. 개수 조정을 하게 되죠. 하고 18일 날 이제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하면 되는데 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 여야가 지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18일 정도 통과가 돼야 네. 그래야 이제 행정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석 전에 지급이 되거든요. 네. 그 시간이 그렇게 빡빡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이렇게 잡으면은 18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야당이 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 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이 4차 추경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소론 의원님께서는 야당의 협조로 큰 무리 없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김기현 의원님, 과연 18일까지 여야 간의 합의 협조 하에서 잘 심사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돼서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정부가 예산을 제출하고 나면 네. 그때부터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정부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뭐 결정이 다 되었다 이 말씀을 결정은 이제 정부하고 여당이 결정한 것이고 네.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서 국회에서 토론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정되었다는 데서 그렇게 표현하시면 그럼 국회는 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에 부딪힐 아니,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여당 내에서 결정했다. 예.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이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할 경우에 접종률을 얼마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2천에서 한 3,500억 정도 돈이 네. 더 들어갈 것이다. 지금 예산해 놓은 그 독감 예방 접종보다 예. 그렇게 들어가면 남는 돈이 한 그 저기 많기는 뭐 한 7천억 정도 네. 이렇게 남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가령 택시 같은 경우도 개인 택시는 지원 대상이 되는데 법인 택시 법인은 안 운전하시는 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사실 더 어렵기는 법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자기 뭐 산악금하고 사실은 그것도 산악금 내고 나면 자기 사업이나 마찬가지 형태의 급여를 받는데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사각지대 지원을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네. 그것이 오히려 성수 효과를 더 높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은 여야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려는 생각입니다. 이게 국회의 시간이지만 네. 이거는 야당도 그 권한을 포기하면서 빨리 처리하겠다. 기본적으로 입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석 전 지급이라는 공통의 목표는 여야가 같은 것 같고요. 그래서 18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목표는 같은 것 같은데 아마 내용에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걸 보면 통신비 2만 원 대신에 독감 무료 접종과 그 남는 돈으로 법인 택시 등 다른 분야에 대한 지급 지원 확대.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요청이신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만 이루어지시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택시에 대한 지적은 좀 옳은 지적이네요. 네. 그럼 뭐 여야 간에 서로 상의해서 그렇죠.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타협의 여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7010님께서요. 두 분 의원님, 진행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 돈맛 발언에 대해 의견 부탁합니다. 이렇게 지금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인용을 해보면요.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맞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 하질 않는다. 이러한 이제 말씀이 있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같은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너무나 충격적이다. 국민이 기생충이냐 이런 비판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 손훈 의원님부터. 근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이제 바꿨는데 이 당명이 무식해집니다. 그리고 이 참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 뭐 봉건 시대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왕이나 귀족
이런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 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뭐 이분이 술이 취해서 이 말씀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실현을 넘어서 지나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소득 하자고 주장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예. 예, 기본소득은 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모두는 아니고 예,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네. 그 모든 부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국민이 돈만 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예. 이게 앞뒤가 맞냐? 네. 그게 진정이냐? 국민 이 기본소득 주자는 게 이 진정이냐? 그냥 입에 발린 얘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무슨 사과를 했다든지 그게 내가 뭐 치중 농담했다든지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지금 진담처럼 이제 흐르고 있는데 이건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장제원 의원이 같은 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비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신 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가 네. 없었어요. 네, 이해가 안 네.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김종인 위원장 들어서 혁신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은 뭐 혁신이라고 그러지만 네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사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김기현 의원님 혹시 반론 있으십니까? 예, 우리 당에서는 이게 뭐 당의 뭐 비대위원장 대표 격입니다만은 이런 네. 분의 발언에 대해서도 잘못하면 의원들이 가차없이 이렇게 비판합니다. 예, 예. 매우 그러니까 네. 아주 자유롭게 사실 운영되는 민주적 방식이죠. 근데 네. 사실 어떤 당은 보니까 뭐 그냥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다른 말 했다가는 뭐 벌떼처럼 달결해서 그 댓글 공격을 받아서 다 꼬리를 내리고 그러시던데 네. 우리 당은 대표이신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니까 당장 공격합니다. 네.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그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잘못되었다 저도 생각하는데 네. 그 지적도 다른 당이었으니까 우리 당에서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당 내부의 컨센서스가 그렇게 다 공개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다만 그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이 정부의 지원에 계속 국민이 의존하게 되면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가난해진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파일을 키워야 되는데 파일 키워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파일 나눠먹기만 하게 되니 네. 그러면 서로 나눠먹기 위해서 악의다툼을 하고 나라를 그럼 발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거기 많은 남미 국가나 이런 나라에서 지금 저희들이 사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같은 것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려 그러면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고 자율적으로 경제가 이루어지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소득이 만들어져서 파일 키우고 그럼 또 부족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소득 활동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소득을 이게 공급을 하고 이런 형태 바탕을 기본 소득으로 깔고 그 위에 자유롭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자. 네. 그런 의미니까요. 그걸 막 너무 일방적으로 오해해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이 하신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진위가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국민을 알기를 뭐라 그럴까요? 뭐 이 참 방송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기 때문에 예. 그건 분명한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해야 옳습니다. 네. 안 하시겠다면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말씀하셨고 또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가 최근에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전체 중에 중위소득 50% 이하, 그렇죠? 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해주자. 이러한 이제 입장을 말씀하셨고 서른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그런 국민이 뭐 정부 돈에 맞들이면 뭐 이러한 비하적 표현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도에도 그 어떤 전혀 다른 진위가 의심되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이런 기본소득과 무주택자 대출한도 확대 정책으로 공약으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우리 당의 그 정책으로 이미 공식적으로 다 발표를 했고 아하, 유인물을 예. 통해서도 배포가 되어 있고요. 네.
이게 그 좀 전에 그 우리 그 서른이 말씀하시기를 뭐 진위가 뭐 진위는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개인의 진위는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그분이 당의 전체가 아닙니다. 그 더구나 그분이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도입하자고 하셨고 네.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에서 네. 그 경제혁신위원회가 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신고하고 보고한 내용이 네. 바로 그 중위소득 50%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소득으로 깔아서 지탱을 하게 해드리자 이런 네.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게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 내놓은 그 공약이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 사는데 문제는 이게 무주택자들 부분인데요. 네. 아무리 열심히 벌어봐야 집값이 지금처럼 올라가면 도저히 집을 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벌써 서울 같은 경우에 이 평균 가액이 뭐 9억을 넘어선다고 그러잖아요. 네. 봉급받는 사람이 무슨 재주로 모아가지고 9억짜리 집을 그것도 평균 가격이라 그러는데 사는 얘기거죠. 근데 이게 계속 끝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연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이제 연끌해서도 안 되니 네. 그 연끌해서 이제 주식으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니 네. 그래서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LTV라 그래서 그 가격 대비 론을 대출해주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같으면은 한 9억 대출을 해주자. 네. 그 대신에 기본 그 소득이 있다는 그런 것만 검증이 된다면 최대 90%까지 해주자. 아하. 그렇게 되면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그 계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내놓은 건데요. 네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울을 기준으로 해보면 그 LTV가 9억 이하짜리는 40% 된단 말이에요. 9억 이하짜리를 사려 네, 그러면 의원님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듣고요. 예, 서른 의원님 알겠습니다.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기본소득도 하자 그리고 LTV 낮춰서 어떻게 하자 이 말씀 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확정됐다고 그러시는데 확정된 거 아닌 걸 알고 있는데 확정했습니까? 확정해서 다 발표했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고맙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 그전에는 미통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 집행이 된 것도 있지만은 안 된 게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테면은 90%까지 대출을 해주자. 이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경우에 9억은 평균이라 그러는데 90%면 8억쯤 될 터인데 네. 8억을 대출을 다 해준다 그러면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이거는 금방 계산해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몇백조 될 겁니다. 몇백조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야말로 이거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금방 드러나는 정책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정책이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어떻게 이런 걸 내놓습니까? 90% 대출해주면 지금 9억에서 8억인데 8억씩 대출해가지고 뭐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몇백조 될 텐데. 네, 우선 좋습니다. 그래도 네. 정책 대결을 하자는 입장에서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수치를 가지고 다툴 수 있으면은 얘기하십시다. 네네.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가 몰랐던 부분 이 정책이 확정됐다 그러니까요. 확정된 걸 책임지고 이제 진행해야 될 겁니다. 저희들한테 네네. 집권해서 권한을 주시면 예. 야당은 권한을 안 주시잖아요. 야당이 아무리 얘기를 안 들어주시니까 진정성을 알려면 권한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군요. 다 권한 주신 줄을 이야기. 1라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하이킥 대결로 들어갑니다. Round 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사실로 대응하고 차단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불공정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됐다며 대통령이 침묵으로 사태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춰 법무장관을 지명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딱 4분이 조금 덜 남아서요. 두 분께 1분 30초라는 그 제한 시간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추미애 장관 관련된 그 뉴스 보도 클립 우리가 들었는데요. 국회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상당히 뜨거웠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와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까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서른 의원님부터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그런 논란 한번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추미애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나와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리를 잘하기는 우리 당의 김종민 의원이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데 처음 이 소위 공익제보라는 형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이게 최소한 오해했거나 고의로 이게 사실을 비틀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나중에 지금 다 밝혀졌는데 상황 그거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추미애 이 장관이나 그 서일병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근데 이게 정리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뭐 이걸 걸고 저걸 걸고 다 그렇지만은 다 설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말 이게 내용도 아무것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싸워왔느냐. 그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 한 사람이 잘못된 제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국가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 이제는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로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해내는데 여야가 함께 하자. 이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뭐 양심을 갖고 본다면 이건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싸움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결판을 봐야 될 거 아니냐.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김기현 의원님 반론 주십시오. 예, 정말 양심이 있다 그러면 빨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본 의원마다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공직을 혼란에 빠뜨리느냐. 정말 그런 점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고 다 인정하는데 우리 서른님 누굴 만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사태가 우리 당이 뭐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증인이 나와서 주도해 나갑니다. 당직 사병이 나와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고 또 그 대위가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고 지원단장인 대령이 나와서 그거 청탁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서 계속해서 새로 사실들이 발견되는 건데 이걸 정치 공세로 걸시면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은 전부 다 그러면 가짜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수사본부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사람들로 하고 있으니 이게 공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건을 아예 특별수사본부를 만들든지 특임검사를 맡겨서 공정하게 하고 이 문제를 여야간에 손을 떼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자신이 임명한 그 검사장하고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수사를 맡기고 있으니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당직 사병의 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문제는 다음 주에도 두 분께 또 여쭤볼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고요. 백을 흙으로 만들면 안 되죠.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중년 BTS로 많이 보내주셨는데 2538님께서 법인 택시 이야기하시면서 두 분 잠깐 서로 의견에 찬성하실 때 너무 멋졌어요. 앞으로도 이런 광경 자주 보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0761님 의원님들 법인 택시는 입금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입금한다 해도 한 달 월급이 150만 원도 안 됩니다. 개인 택시도 힘들지만 법인 택시는 너무 힘듭니다. 청취자분들이 두 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다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실 테니까요. 그때 또 많은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네,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은 언제니 협조할 텐데 다만 여당이 야당을 좀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의 존재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시고 우리 선언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른 의원님 짧게. 저도 여당과 야당이 함께 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흙을 백으로 만들지 말고 백을 흙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다 밝혀진 것까지도 뒤집어 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나오면은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